치과 하면 사람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젓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혹시 주위에서 나는 임플란트 할 때 정말 죽도록 아팠어 라고 하는 분들 있으시던가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로 뭐 때문에 그렇게 아프고 죽도록 힘들었냐고 말하면 축구에서 메시와 호날두가 빠지지 않는 것처럼 늘 등장하는 두 쌍두마차, 사랑니발치, 신경치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W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만큼 두려워하는 신경치료를 언제 왜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하면 왠지 신경을 구조해주고 구해주고 치료해줄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신경치료는 치아의 신경을 죽이는, 없애는, 제거하는, 박멸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결국 치아의 신경이 아예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됐을 때 이를 제거하는 거죠. 신경의 오염된 부분만 제거하면 되지 왜 통째로 뿌리째 제거하냐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관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음식이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음식 그냥 다 버리죠. 혹시 안 썩은 부분만 골라서 드시는 변태 같은 분 계시나요? 그냥 음식이 썩었으면 썩은 거지 어디가 안 썩고 어디는 썩었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 그럼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즉 염증이 비가역적인지 가역적인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우선 아쉽게도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는 방사선 사진상으로는 구분이 힘듭니다. 대부분 증상으로 알게 되는데요. 확실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뜨거운 곳에 통증이 나타나냐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 자발통이 느껴지느냐 라는 것이 핵심 킹왕짱 울트라 초메가 중요합니다. 이 둘은 염증이 거의 말기쯤 돼야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염증이 후반부로 가게 되면 신경으로 들어오는 혈관에 혈액이 몰리게 되는데 이렇게 팽창하게 되는 것을 신경이 화났다고 표현합니다. 뜨거운 곳에 신경이 팽창하면 그 압력 때문에 우리가 욱신욱신한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 느껴지는 자발통은 비가역적 염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해리포터 상처가 아프면 볼드모트가 오는 것처럼 위의 증상들보다는 덜 전형적이지만 몇 가지를 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역적 염증은 뭔가 확 생기고 확 사라지고 날카로운 느낌의 부분적 양상의 통증입니다. 그래서 찬 것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찬 것이 사라지면 수초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죠. 비가역적 염증은 가역적 염증과는 반대로 둔하고 느리고 뻐근하고 욱신하고 뭔가 광역적인 양상의 통증입니다. 따라서 찬 것이라던가 자극이 사라져도 계속 지속되는 통증이 남고 뭔가 뻐근하고 욱신한 느낌이고 광역이다 보니까 치아로 인한 다른 부분의 통증, 즉 연관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이가 너무 아파 눈이 빠질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하는 건 비가역적 염증일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뜨거운 것에 통증을 느끼는지 치아의 자발통이 느껴지는지 둘 중 해당 사항이 있다면 마음에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경이 죽으면 어떨까요? 신경이 죽으면 대개 방사선 사진상에 단서를 남깁니다. 어떤 단서냐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고급 심화 과정이라 스킵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아신다면 아마 치과 의사들이 이분은 덴탈 IQ 김정일 수준이구나 하고 깜놀할 겁니다. 치아에서 신경에 비가역적인 염증이 생기거나 신경이 괴사가 되면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뿌리입니다. 세균 혹은 염증으로 괴사된 신경이 저 뿌리 끝 구멍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방사선 사진상에서 뿌리 끝에 검게 보이는 놈의 정체입니다. 물론 돌아가신 신경이나 세균이 저 뿌리 끝 구멍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뿌리 끝에 저런 소견이 보이게 되면 최소 염증 말기 혹은 신경이 괴사되어 운명하셨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고름이 생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름이 생기는 이유가 꼭 신경이 죽어서 라는 이유 하나만은 아니지만 저 고름의 이유가 신경 때문이 확실하다면 저 신경은 이미 죽은 목숨이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건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이죠. 신경이 죽으면 그럼 아픔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오케이, 빙고.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주위에 보면 이런 친구들 있죠. 나 엄청 많이 썩어서 막 거의 새카맣게 막 바닥까지 다 썩었는데 안 아파. 신기반기? 이미 신경 돌아가신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아픔을 못 느끼는 거겠죠? 에이 뭐야, 위에서는 뿌리 부분 아플 수도 있다면서요. 그건 죽은 산물이나 세균이 뿌리 밖으로 나와서 치아가 붕 뜬 느낌이 나거나 식사할 때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신경이 괴사되기 전 아직 살아있을 때 말기 염증 때문에
때문에 치아가 찌릿찌릿 아픈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럼 안 아프니까 된 거 아닌가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치과 온 건데 안 아프면 된 거잖아요. 냅두면 되지 왜 신경 꺼내는 치료하려다가 사람 잡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저렇게 괴사된 신경을 그대로 두면 괴사된 신경이나 세균이 밖으로 나와서 고름주머니나 낭을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한 염증이 잇몸뼈를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잇몸뼈가 계속 녹으면 무슨 각이다? 발치각이다, 사형각이다. 자, 이제 신경치료를 언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풀리셨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왜 그렇게 신경치료는 아픈 것인가, 우리에게 무슨 나쁜 짓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아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오늘의 결론, 신경치료는 오염되거나 죽은 신경을 아예 제거하는 술식이고, 왜 아픈지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